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봐야 하는 섹터들, 그 전략을 두 분과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IS앳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봐야 하는 섹터는 앞서 오프닝에서 체크해봤던 쪽으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K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K방산 수주 100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그리고 간밤에 유럽 증시에서 또 유럽 방위비 증액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늘도 K방산주 대표적인 종목들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저희가 두 분과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할 때 용기 있는 자가 지금은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K방산 모멘텀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던 수주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아무래도 방산주 모멘텀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발 호재도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얼마나 더 주가에 반영이 된 걸까? 앞으로 얼마나 더 반영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얼마나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우리가 방산주에 들어간다면 목표 수익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까요? 어렵죠? 네. 네, 아마 방산주는 저보다 황 팀장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정말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용기 네. 있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면 굳이 미리 매도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없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은 다소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나오는 뉴스 중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유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을 한다 그래서 유럽 내의 방산주들도 올라갔고 예.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어디가 더 많이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 시스템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은 지금 K9 자주포를 필두로 해서 폴란드를 거쳐서 지금 영역이 확장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회장님 하나에서 이제 UAE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동을 지금 상대로 세일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원하는 무기 체계가 조금 달라요. 유럽은 이제 자주포 K9과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중동은 이제 방공미사일 쪽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결국 중동 쪽에서의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하나 시스템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공격적으로 좀 쫓아가고자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 그룹주 내에서는 저는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것도 이제는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한화그룹주가 아니라면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군들을 선택지로 넓혀서 본다면 저는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아침에 투자뉴스 7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은 오늘도 괜찮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주이면서도 이 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구리가 해저 혹은 육상 케이블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전력 케이블 지금 많이 필요한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화 그룹 내에서는 하나 시스템을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본다면 저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여기서 미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 얘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도 네. 수익은 좀 챙겨야 수익은 마음 좀 편하지 챙기고. 않을까요? 막 네.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네, 네. 저는 한 30주 정도는 네.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의 개인적인 어떤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만약 이런 종목을 쭉 가지고 왔다면 언제 매도를 하냐 했을 때 한 3시 10분에서 3시 20분쯤 봤는데 오후에 봤는데 장 막판이죠. 네. 캔들
그림이 네. 꼬리가 조금 더 길다. 그러니까 몸통보다 꼬리가 길다는 네, 건 네. 장중에 이제 최고치를 찍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를 보였을 때 저는 일정 부분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시세가 나는 쪽은 그럴 때 또 챙기는 게 네, 다음 네. 날 추가 하락할 때 아쉬움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은 성향에 따라서 답은 네, 없다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방산주 얘기하면 뭐니 해도 지금 한화그룹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그룹주 안에서도 지금 중동적으로 그 수출의 영역을 넓힌다라는 부분에서는 한화시스템 좋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랭킹5 시간에도 풍산이라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방산주 내에서 본다면 풍산도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께도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한화그룹주가 너무 잘 가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따라잡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만큼 너무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주가 자체가. 마찬가지로 후발주를 좀 노려야 될지 아니면 이미 보유자의 영역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김태전 본부장님께서 풍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뭐 중소형 방산주 볼 종목도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방산주 오늘은 또 방산 주식들이 또 시장의 수급을 또 다 네. 가져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시장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의 하나의 섹터, 주도 섹터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매기가 확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계속 지금 몇 주째 네. 계속 지속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지금 하나 그룹주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좀 따라오고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쉬게 되면 다른 하나 그룹주들도 같이 영향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하나 시스템 정도는 방산주도 방산주지만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조선 업종으로도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로 굳이 사신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 정도가 가장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제 신고가도 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라던가 또 나오는 계속 외부에서 나온 모멘텀들 봤을 때 전형적인 주도주의 형상을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뉴스만 나와서 모멘텀으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세론의 개념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도 보유하셔도 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신규 매수자분들은 사실 오늘 좀 갭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저도 좀 오늘은 저라면 아마 좀 피할 것 같은 네. 좀 위치입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또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밑에서 예를 들어 한 40만 원대 사신 분과 지금 사신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전략은 달라져야 될 거기 네. 때문에 그 부분만 본인의 리스크 관리 전략 잘 적용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방산주 말씀 하나 드리면 네. 풍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정말 오랫동안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일정 가격대를 계속 횡보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방산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영향 삼아서 이제 좀 바닥에서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의 방산주를 한번 선택해 보신다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화그룹주 내에서 두 분의 의견 한화시스템으로 좀 몰렸습니다. 일단은 한화시스템도 2월 13일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데 또 노려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소형 관련주 안에서 본다면 앞서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풍산 말씀해 주셨고 또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 지금 대표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 소외된 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쪽 눈여겨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K방산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있었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K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뭔가 K가 붙은 산업들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픽이었던 게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SMR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다 보니 원전도 뭔가 제2의 조선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원전은 좋은 뉴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상황이에요. 어제 고준위 방패물 시설 건설 법안이 소위 통과했습니다.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넘었어요, 원전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시세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해드렸던 트럼프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대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법안은 최종 통과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뉴스는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요. 얼마나 지속될까 싶은데 김태선 본부장님, 네. 원전주의 모멘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약 원전 정책의 변화가 조금 더 공격적이지 않다면 네. 계속해서 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법안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환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나라 혹은 특정한 분야에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분류를 해 두셔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제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주말 사이에 폴란드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네. 좀 혼선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 폴란드 뉴스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 작년에도 좀 비슷한 뉘앙스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더욱이 또 트럼프가 바라보는 어떤 전력 에너지 안에서 원전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 바라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셔야 되고 제가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년 내내 BHI를 정말 많이 말씀드려 왔는데 맞아요. 네. 문제는 이제 BHI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BHI는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더 즐기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저는 여전히 우진엔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새롭게 또 지켜봐야 될 쪽은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이 수급이 이제 날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네. 장중에 호가의 물량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보유자분의 영역, 우리는 우리 기술이라든지 우진엔텍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전 KPS는 왜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하느냐? 네. 한전 KPS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승 변동성을 좀 높이 보여주는 쪽을 선호를 하다 네. 보니까 한전 KPS가 좋은 기업임을 알고 어떻게 보면 섹터의 대장주임을 알지만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개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폴란드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호재성 뉴스들도 전해지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기보다는 원전주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니 해도 대장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너무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우진엔텍 그리고 우리 기술 쪽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원전도 가지고 있고 가스터빈이라는 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증권가에서 정말 많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려줬더라고요. 근데 딱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사실 증권가에서 보는 그 상방룸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의 현 위치 어떻게 봐야 될까? 황교안 팀장님,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좀 길게 보시면 전에 뭐 한 7만 원대 이상도 갔던 주식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단기 전고점이 어디였냐면 지난번 그 체코 원전 발표 이후에 세론 개념으로 좀 주가가들이 다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잘 쉬었다가 이번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슈가 뭐 지난 주말에 뉴스도 나왔지만 사실 시장에선 전혀 상관없다라는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원전 시장 대세는 이제 SMR이 될 거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SMR 이슈, SMR이라고 하면 결국은 또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건설사, 오늘 뭐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 신고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긴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생각해 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할 때 생각해 왔었던 SMR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초기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을 보면 초기에 투자 아이디어로 먼저 올랐다가 그 투자 아이디어에 그 현실화되는 과정들이 얼마큼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그랬던 양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가에서 이제 좀 발현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전기차 섹터에서 충분히 겪었고요.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뭐 두려워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쪽도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얻겠네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섹터 아까 전에 상승률 봤을 때 건설주도 일부 속해 있었거든요. 원전이 건설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건설 대표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현대건설이 지금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리포트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건설주 보니까 업황에 대한 회복보다는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잘 가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몇몇 종목으로 좀 압축할 수도 있어서요. 본부장님은 건설주 오르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중소형 건설사도 있고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로부터 이제 송전 관련한 대규모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 안에서도 사실은 테마를 좀 따라다니신다면 중소형 건설사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수의 건설사들이 국내만 바라보고 있으면 4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올해 상반기도 실적이 크게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삼성 E&A처럼 이 해외에 대한 수주 잔고가 좀 많아지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현대건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쪽을 저는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한미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한미글로벌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종전에 대한 테마를 움직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기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현대건설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되면 한미글로벌이 그 하이단에 가서 PM 관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현대건설을 추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면 건설사 안에서 찾는 것보다 현대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쪽을 다이렉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건설 대표주들 우리가 쭉 보는 것보다는 그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해 주셨어요. 재건주 얘기할 때마다 또 한미글로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수혜주까지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방산과 K원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오늘도 로봇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K로봇이다 이런 말도 붙였는데 일단 로봇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빅테크가 뛰어들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알고 있는 그 뉴스에 집중해서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여전히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기도 해요. 물론 빅테크가 로봇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앞으로 로봇의 시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이슈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뉴스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미 로봇주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일인가? 오늘 로봇주 초강세 배경 또 다른 데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연초 투자 아이디어 계속 저는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종목별로 순환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모든 로봇 주식들이 다시 이제 추세 상승 구간으로 되돌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 또는 로봇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올해 꼭 하나 정도는 좀 주가가 좀 쉴 때
편입하는 섹터로는 아주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아직 시세가 안 난 로봇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왜 안 났는지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 주식은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주식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고요. 또는 이 주식은 로봇 섹터에서 좀 탈락했구나 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이라던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로봇 주식들은 어쨌든 뭐 포트에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관련 ETF 있습니다. 로봇 관련 ETF에서 네.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우리 알고 있던 모멘텀에다가 로봇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상승세를 이어가는 만큼 올해 여전히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섹터다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로봇 ETF 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추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동안 로봇주에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유일 로보틱스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횡보에 가까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오늘 드디어 좀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랠리 재시동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서 보신 것처럼 신고가였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지주사 두산까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산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 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에 대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두산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은 더 과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성 단기, 예.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보여줬다시피 혹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한번 확 휩쓸었던 것을 이제 느끼니까 투자자분들이 제2의 한화는 어디인 것인가? LS일까? 네. 그러니까 LS가 한번 또 가는 거고. 네. 그럼 그 다음에 두산일까? 그러니까 오늘 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뭐 두산 테스트는 할 것 없이 지금 다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뭐 객관적인 어떤 수급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다소 가한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적인 자금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사실 로봇하면 삼성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렌시스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렌시스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이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않냐 이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이동이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라 네. 수급이 가는 쪽은 뭐 어떻게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급이 네. 이동하는데. 그래서 저는 두산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가능해 보이지만 변동성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삼성향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렌시스가 좀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강한 걸 보면 수급의 또 이동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산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좀 더 봐야 된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 안에서도 큐렉소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와 로봇의 시너지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또 수술용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도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어떨까요? 오늘 6%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황유한 팀장님, 큐렉소는 주가도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의료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의료 AI, 네. 그리고 로봇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도 분명히 좀 좋은 시세를 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주식이면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게 쳐줘도 한 100배 정도 지금 PER이 나오는 회사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성장 주식들은 뭐 100배, 200배 흔하니까 뭐 이런 주식들도 한번 지금 구간에서 특히 이제 개별주들 섹터 액션들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뭐 일시적으로도 용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바닥에서 전형적인 이제 상승 추세의 초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길게 장기 투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트레이딩 바이로 충분히 해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큐렉소도 신고가 영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이어서 반도체 섹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자사주 3조 원을 소각하고 추가로 더 3조 원 규모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 전해지면서 여전히 57,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가 부양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3일에 기록했던 저점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전영형 부회장과 젠슨왕 CEO가 만나면서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갤럭시 S25 호평도 있었죠. AI, TV 등등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꽤나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주가에 있어서 뭘 핵심으로 봐야 될까? 팀장님, 지금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반등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편향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챗GPT를 지금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사용하고 있고 꽤 의존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램이 높은 노트북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꼭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작년 이맘때쯤 이제 AI와 관련돼서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2024년 말 2025년도에 AI 노트북이 많이 팔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 소프트웨어들이 현실화되면서 킬러 앱이 이제 GPT라는 킬러 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이런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프트웨어들을 돌리기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은 당연히 이걸 구동하기 위한 GPU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개개인들은 고사양의 노트북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제 주변에 노트북을 산 분들을 좀 보면 기본 다 32기가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딥 리서치라던가 더 고사양의 노트북 좀 소프트웨어를 쓰는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요가 아마 필요할 거고 교체 수요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도 HBM이지만 레거시 쪽,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쪽에서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그냥 레거시 쪽에서는 보는 측면이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 절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진 위치에 있죠. 네. 다음 달에 오늘 이제 공매도가 다음 달 말에 시행되는 걸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롱 자금, 매수 자금도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꽤 많이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꽤 많은 수량을 한 6천 계약 이상 지금 네. 6천 계약 가깝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삼성전자를 밀어올리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모든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가끔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포트에 저는 이제 담아도 된다. 조금 무거운 주식이 당연히 많이 무거운 주식이긴 합니다만 다른 개별주들의 수급을 본격적으로 뺏어가기 시작하면 네. 전자만 오르는 시장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3% 5%씩 오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상반기에는 하루 며칠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혹시나 좀 손실 네. 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리고 또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늘장 원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제는 굉장히 좋게 본다 얘기 주셨습니다. 수급이 딱 뒷받쳐 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로 포트에 편입도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HBM 밸류체인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사셨을 것 같고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제2의 HBM으로 거론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CXL
CXL도 있었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소캠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마구 부각을 받다 보니까 HBM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부진합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쪽이 쉬어가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HBM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셔야 될 것 HBM이다. 같고요. 예. 결국엔 돌고 돌면 HBM이 받쳐줘야 그들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기사를 많이 보고 느낀 건 뭐냐면 HBM을 대체를 하는 게 마치 CXL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HBM과 CXL은 서로 대체되는 제품이 아니고 라이벌되는 제품이 아니고 같이 앞으로는 이제 혼합이 돼야 되는 네. 제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HBM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메모리 능력이 이제 CXL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돼서 HBL이 나중에는 CXL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외받는다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HBM이 이렇게 앞에서 커져 나가면 추후에는 HBM 플러스 CXL 1+1이 되기 때문에 CXL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쪽의 이제 수급들이 새롭게 거론되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뭐 이 CXL 많이 이야기 됐었으니까 약간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뭔가 정확한 가이던스 혹은 정확한 추세가 나오기 전에 이쪽으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소캠이라고 하는 테마가 생기면서 LPDDR5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뭐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심텍이라든지 네. 뭐 TLB와 같은 기업들도 주가 위치가 고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기업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수급 이동이 잠시 저는 이동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바퀴 크게 돌고 오면 네. 결국엔 다시 HBM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HBM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불편하겠죠. 네. 아니 삼성전자가 저렇게 가는데 왜 이제서야 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또 이런 생각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끈기 있게 가지고 가신다면 결국 AI와 데이터 센터의 지금의 시대에서는 HBM이 주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2의 HBM으로 거론되는 쪽들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의 HBM이 지는 게 아니라 상생해 나가는데 역시 우선순위는 HBM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